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사 몇 가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여당, 그리고 제1야당 후보의 P2E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고, 넷마블 FNC도 후발주자지만은 열심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넷마블 FNC가 들고 올 P2E 게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과연 어떤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의 수익을 또 환원시키는 모델을 들고 왔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 위믹스, 조이시티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최근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무언가 영상으로 찍기에는 굉장히 짧고 애매한 그런 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기사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영상으로 다루기에는 좀 이게 영상 찍기도 애매하고 뭐 좀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앞으로 무언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의 기사가 있다라면은 그 기사를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를 드리는 방안으로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일단 이 P2E 시장 자체가 굉장히 초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초기 시장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P2E가 초기 시장이긴 하지만은 정말로 많은 국내 게임 개발사들이 이 P2E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걸까요? 바로 본인들의 유력한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인 확률형 뽑기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안으로 이 P2E를 낙점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정재계에 엄청난 논란들이 많았죠,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더 이상 확률형 뽑기만 가지고 자신들이 수익을 창출해내는 거는 무리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게임 개발사들이 글로벌 다른 게임 개발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P2E 시장에 있어서 한국 시장이 굉장히 핫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초기 시장인 P2E 시장을 굉장히 잘 키워줘야지 국내 게임 개발사들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게임 개발사들이 잘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여당의 대선 후보, 그리고 제1야당 대선 후보의 이 P2E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P2E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P2E 게임을 부정하는 것은 쇄국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는 P2E 게임에 대해 실체로 존재하는 걸 부정하면 쇄국하는 꼴이 된다라고 말했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요소를 키워서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제도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제1야당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P2E 게임을 허용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은 이 두 대선 후보가 P2E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발언을 토대로 국내 P2E 산업이 굉장히 더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종목, 어떤 코인에 투자하면 이런 P2E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된다라면은 몇 개 없죠. 그 몇 개 없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가지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좀 위믹스, 위메이드를 좋아하죠. 제가 제 스타일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넷마블 FNC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2E 자체가 굉장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위믹스에 대한 소식을 물론 제일 주로 다루긴 하겠지만은, 이 다른 후발주자들의 이 P2E 전략도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기사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 넷마블 FNC의 게임 골든 브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브로스의 로드맵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번 3월에 NFT를 사전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얼리 어세스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식 런칭은 이번 4월달에 시작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골든 브로스라는 게임에 대해서 대략 설명드리자면은 3대3 팀 맺어가지고 총싸움하는 그런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골든 브로스가 어떤 식으로
투자자와 수익을 공유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 게임 재화인 GB를 브릿지 토큰인 GBC로 교환 가능하며 이 GBC를 기축 통화인 아이템 큐브로 바꿀 수 있는 구조다라고 합니다. 마치 위믹스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GB 같은 경우는 게임 토큰, 드레이코 하이드라 같은 게임 토큰을 일컫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브릿지 토큰인 GBC는 마치 위믹스 월렛에 있는 위믹스 크레딧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믹스 크레딧을 위믹스로 바꾸면 현금화할 수 있죠. 거래소에 내다 팔면은. 그런 것처럼 이 GBC를 기축 통화인 아이템 큐브로 바꿔서 현금화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GB는 게임 토큰, GBC는 위믹스 크레딧, 아이템 큐브는 위믹스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떠한 식으로 수익을 공유하려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넷마블 FNC 같은 경우에는 토큰 스왑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바로 코인 홀더들에게 분배한다라고 합니다. 즉 GBC에서 아이템 큐브로 바꿀 때 들어가는 수수료 있죠. 그때 그 수수료를 모두 다 홀더에게 환원한다라고 합니다. 위믹스로 따지면은 위믹스 크레딧을 위믹스로 변경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그거를 코인 홀더들에게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BC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큐브로 토큰을 스왑할 시 수수료율이 0.5%로 책정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커진다면 꽤나 안정적으로 이 수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한마디로 아이템 큐브를 스테이킹한 유동성 제공자들에게 이 0.5%의 스왑 수수료를 나눠줌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한 생태계 기여자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됨으로써 아이템 큐브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생태계 기여자인 코인 홀더도 또 보상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NFT 마켓플레이스 거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7%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 3%는 게임 랭킹 보상에 따라 게임 플레이어들에게 분배될 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는 아이템 큐브의 유동성 공급을 한 생태계 기여자들에게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2%는 게임 스튜디오와 아이템 큐브 팀이 각각 1%씩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넷마블 FNC는 위믹스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수익을 환원하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소각, 그리고 락업 스테이킹, 그런 것들을 통해서 토큰의 값을 끌어올리면서 투자자들에게 환원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조금 꿈꾸고 있는 것 같고, 넷마블 FNC 같은 경우에는 NFT가 거래될 때, 토큰이 스왑될 때 발생하는 것들을 이제 투자자들에게 조금 나눠주려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큰 홀더들에게 보상하는 그 방식이 다를 뿐이지 두 기업 모두 P2E 게임답게 투자자들에게 무언가 환원하려는 그러한 것들은 준비는 되어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은 건시 배틀이 2월 28일에 출시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자, 건시 배틀 크립토 컴플리트의 출시일이 오는 28일로 확정이 됐다라고 하고요. NHN의 프로젝트 위믹스 스포츠와 액션 스퀘어의 블레이드 리액션 등도 이르면 상반기 출시 소식을 전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한 P2E에 진출한 쟁쟁한 게임 회사들을 빼고는 전부 다 이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다른 게임 개발사들이 모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자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 때문에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은 단연컨대 위믹스가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위믹스에 다수의 게임을 합류시키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00개의 게임을 등록해 게임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일 기준으로 위믹스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은 5개, 위메이드와 협업을 맺고 출시를 확정지은 게임은 총 17개라고 하며, 구체적인 게임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위메이드와 사업 협력을 맺은 게임사는 12곳이다 라고 합니다. 즉 이들이 하나의 게임을 위믹스에 올린다고 가정해도 벌써 30개 이상의 게임을 모은 셈이다 라고 하고요. 웹젠, NHN, 액션스퀘어, 룽투코리아, 조이시티 등 다수의 상장 게임사들이 합류한 상태다. 이게 강점이란 말이죠. 지금 당장 P2E를 말하고 있는 게임 개발사들은 본인의 게임에 P2E를 붙이는 단계이지만 위믹스 같은 경우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으로서 다른 게임 개발사들의 게임을 이렇게 품는 것,
이것 자체가 단연컨대 플랫폼으로서 가장 앞서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플랫폼으로서의 면모는 가장 위메이드 위믹스가 두드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플랫폼적인 면모가 국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올해에 중국 게임이 10개 출시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미국 GDC에 참가하지 않습니까? 웨스턴 쪽에서도 이제 위믹스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 생겨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로 플랫폼적인 면모는 위믹스가 단연컨대 압도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라이트 커넥 게임인 ROS가 출시되었죠. 지금 5시가 넘었기 때문에 플레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ROS 게임을 한번 플레이 해보시는 것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이 ROS를 플레이 하시려면 VPN이 필요하거든요. 이 VPN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우측 상단에 카드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고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이팅!